안녕하세요.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기다리던 LMIA가 승인이 났다면 이제 드디어 취업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취업 비자는 대부분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서 공항이나 국경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취업 비자 공항 국경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비자 신청자가 직접 부딪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질문 없이 무난하게 비자를 받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보인다면 3시간, 4시간씩 질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피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한 말이나 서류에 거짓이 없는지입니다. 아무리 자격 조건이 훌륭해 보여도 거짓 사실로 보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은 공항 인터뷰 수월하게 대처하는 법 5가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잡 오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잡 듀티나 포지션, 시급.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또 캐나다 회사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지, 채용 과정은 어땠는지 등등 디테일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예정인지 잘 모르거나 시급을 틀리게 대답한다면 이 잡오퍼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온라인 고용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고 했는데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내 친척이다 라고 서로 다른 대답을 한다면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잡오퍼 내용 반드시 숙지하세요. 둘째, 이전에 캐나다에 온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 체류를 했을 가능성을 보는 측면이죠. 캐나다에 방문 비자로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국경이나 공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LMIA를 수속하는 동안에 비자 없이 캐시 잡을 하다가 이제 LMIA가 승인이 돼서 신나게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국경에 갔는데 핸드폰에서 불법으로 일을 했던 정황이 나와서 비자가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태권도 사범님이 캐나다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친구를 방문했다가 도장의 행사에 참여했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였던 사진이 SNS에 올라간 거예요. 오피서가 이걸 발견하고 불법으로 일한 걸로 오해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오피서는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 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입국 심사 때는 이거 존중되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삭제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셋째, 일관성. 모든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경 오피서는 거짓말이 의심되면 같은 질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내 답변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말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오피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안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침착하게 사실대로만 답변하세요. 오피서가 경력 증명서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전 고용주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 고용주에게 내가 언제 취업비자 신청하러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죠. 캐나다 경력이 아니라 해외 경력인 경우는 시차나 언어 문제로 전화까지 하는 일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로 오피서가 구글 위성맵을 사용해서 경력 증명서를 발행한 회사의 위치나 옆가게 이름, 건물 색깔 같은 것을 물어본 사례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세요. 넷째, 당당한 태도와 단정한 옷차림. 오피서도 결국 사람입니다. 좋은 인상을 풍기면 아무래도 인터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영어도 못하는데 긴장이 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유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영어가 중요한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괜찮습니다. 브로큰 잉글리시 당당하게 하세요. 단, 일반적인 LMIA는
영어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난 영어를 못한다 라고 시인을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주요 포인트는 내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진 않지만 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못하냐?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인터뷰를 하면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네, 긴장이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서는 태도에서 진실성을 캐려고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아까 건물 색깔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건물 색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물 색깔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렇다고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같이 당연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모르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단정한 옷차림도 중요하겠죠. 저희 고객 중에 입국 심사를 유독 까다롭게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길래 제가 짧은 스포츠 머리를 좀 더 부드러운 파마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 다음 심사에서는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한 캐주얼이 가장 무난하고 특히 젊은 여성인 경우는 너무 야한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째, 멘탈 미리미리 챙기기. 웃으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던 오피서가 갑자기 윽박지르거나 아까 대답한 것에서 거짓 사실이 발견됐다고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사실이라면 유도신문을 위한 것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난생 처음 겪는 공항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뭐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떨게 됩니다. 하지만 국경 오피서는 국가의 안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장한 테러범도 가려내야 하고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막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고 윽박지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멘탈 미리미리 챙기세요. 듣고 나니 오히려 더 긴장이 되신다고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서 국경이나 공항에서 비자를 거부받은 사례는 0.1%에도 못 미칩니다. 또 첫 취업 비자를 받고 나면 비자 연장은 캐나다 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인터뷰 없이 바로 취업 비자를 손에 쥐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만큼 우리는 1%의 가능성도 최악의 상황도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하게 비자 잘 받으시고 캐나다에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